밖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잘 나가는 아들이 집안에선 며느리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주눅든 모습만 보인다면 어머니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이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늦은 오후 거실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소파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정순 여사는 커피잔을 두 손에 감싼 채 묵묵히 앉아 있었죠.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기품이 있었지만 오늘따라 눈빛은 깊은 수심에 잠겨 있더군요. 그때 부엌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 씨, 이 접시 좀 보세요. 물 자국 그대로잖아요. 다시 닦으세요. 아들 민수는 허둥지둥 행주를 챙겨 싱크대로 갔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수백 명 부하를 거느리는 그가 집에선 접시 하나 때문에 꾸중을 듣고 있었지요. 정순 여사는 그 꼴을 보며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아이가 회사에선 부장도 혼내면서 왜 집에선 저 모양일까 속으로 중얼거렸죠. 며느리 지영은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잊은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 학원비에 보험료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요. 제가 장부 안 챙겼으면 진작에 적자였을걸요. 그러니 집안일이라도 좀 신경 쓰세요. 민수는 그저 묵묵히 접시를 다시 닦기만 했습니다. 대꾸 한마디 못했어요. 순간 정순 여사의 가슴은 치밀어 올라 숨이 턱 막히더군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천진하게 김치를 집어먹으며 웃었지만 며느리 지영은 굳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 장난 아니에요. 반찬 해오실 거면 좀 좋은 걸로 해오셔야죠. 애가 먹는 건데 아무거나 사오시면 곤란해요. 그 말에 정순 여사의 손이 덜덜 떨리며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혔습니다. 뭐라니, 마트에서 싱싱하게 산 건데 네가 그걸 아무거나라고 하니 서운하구나. 지영은 태연하게 웃음을 흘리더니 말했죠. 요즘은 유기농 아니면 안 된대요. 제가 드린 카드 있잖아요. 그걸로 제값 주고 사세요. 생활비는 제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민수는 그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정순 여사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고 눈갠 뜨거운 물기가 차오르더라고요. 능력 좋다는 아들이 집안에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 못내 억울했지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나서자 지영이 다가와 손을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괜히 흘리시거나 깨뜨리시면 제가 치우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 순간 정순 여사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살림을 해온 자신에게 손대지 말라는 말이라니 몸 열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그날 밤 방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남편 잃고도 혼자서 이 아이 대학 졸업까지 시킨 사람이 나다. 그런데 며느리라는 여자의 입에서 이런 취급을 들어야 한다니. 창가로 스며든 달빛 아래 정순 여사의 두 손이 서서히 주먹을 쥐더군요.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잘 나간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안에서조차 아들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고 오히려 짓밟는 며느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민수가 한심하게 굴어도 나는 다르다.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지.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래 눌러온 분노가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했지요. 그 새벽 정순 여사는 휴대폰을 꺼내 옛 인연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얼굴 뵙고 싶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권, 정계, 그리고 사회단체까지 여전히 힘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 지영, 그리고 한심한 아들 민수, 이제 내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집안을 바로 세우고자.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새벽빛 속 굳은 얼굴로 휴대폰을 내려놓는 정순 여사의 손끝이 유난히 단단해 보였죠. 며칠 뒤 친척들이 모이는 저녁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어른들이 모여 조카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원래라면 이런 자리는 시어머니인 정순 여사가 중심이 되어 분위기를 이끌곤 했는데 이번엔 며느리 지영이 먼저 앞장서더라고요. 큰어머니 이쪽에 앉으세요. 작은어머니는 여기가 편하실 거예요. 지영은 사람들을 능숙하게 자리로 안내했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지만 정순 여사의 마음은 씁쓸했어요. 시댁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집안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음식이 차려지고 덕담이 오가는 동안은 잠시 평온했는데 불씨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이 잡채는 너무 기름져요. 민준이는 소화 잘 안 되니까 못 먹겠네요. 지영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정순 여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잡채는 늘 이렇게 했는데 애가 싫어하면 다른 걸 먹이면 되지 않겠니? 그런데 지영은 한술 더 떴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애들은 기름기 많은 음식 조심해야 한다고요. 어머니도 이제 좀 배우셔야죠. 순간 정순 여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멈추더라고요. 옆에 있던 민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멋쩍게 웃으며 잔을 기울일 뿐이었지요. 정순 여사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어른인데 며느리가 어디서 감히 나를 가르치나. 잠시 뒤 친척 중 한 명이 분위기를 돌리려는 듯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가 대박 났다며. 기사 봤어.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 별거 아니에요. 다 팀원들 덕분이었죠. 그런데 지영이 또 끼어들었어요. 민수 씨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집안일도 좀 신경 써야죠. 저 혼자 다 떠맡으니 솔직히 너무 벅차거든요. 정순 여사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지영아, 네가 힘든 건 알겠다만 그렇다고 남편을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는 게 옳으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죠. 친척들 모두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잠시 굳은 듯 하더니 이내 표정을 고쳐잡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사실만 말한 겁니다. 어머니는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겠지만 저는 매달 생활비 걱정에 허리가 휘어요. 그건 어머니가 모르시잖아요. 그 말은 정순 여사의 가슴을 찌르는 칼 같았죠. 마치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몸열감이 밀려왔습니다. 옆에서 민수는 잔을 채우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냥 즐겁게 먹자. 어머니도 기분 상하신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저녁 자리가 끝난 뒤 정순 여사는 부엌에서 상을 치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괜히 목소리를 높였을까? 하지만 더는 못 참겠다. 저 아이는 날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고개를 숙이고만 있어야 하나. 손끝에 닿는 그릇마다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은 흉터를 남겼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지영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무심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정순 여사는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을 바라보다가 결심을 굳혔죠. 오늘이 시작이다.
저 아이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고자 더 이상은 이대로 두지 않는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결코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어둑해진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스치고 지나간 다음 날, 정순 여사는 이른 아침부터 손가락 관절에 파스를 붙이며 일정을 정리했죠. 핸드폰 캘린더에는 빨간 점이 3개 박혀 있었고 각각 주민센터 방문, 은행 창구 상담, 저녁 가족 식사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마음을 다잡고 첫 단추를 꿰고자 했지요. 오전 9시 반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번호표 화면에 27번이 뜨자 정순 여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더군요. 가족관계 증명서랑 기본 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까지 떼고자. 직원은 수수료를 안내했어요. 한 통당 1,000원, 무인 발급기면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여사는 직접 창구에서 받기를 고집했지요. 도장처럼 찍힌 공문서의 무게가 오늘은 유난히 필요했거든요. 11시 근처 지점 은행. 대기석에 고무나무 잎이 반짝였고 창구 위에는 이체 한도 변경은 신분증 지참이라고 적힌 팻말이 세워져 있었죠. 여사는 직원에게 CMA 계좌의 하루 이체 한도를 물었습니다. 200만 원으로 묶여있네. 오늘만 5천으로 올리고자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태블릿 서명을 요청했어요. 휴대폰으로 OTP 인증 문자가 오자 여사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또박또박 눌렀고 화면에 한도 변경 완료가 떴죠. 그제야 여사는 미간을 폈어요. 혹시 특정 카드 결제 알림을 며느리 번호로 가게 해둔 게 있다면 내 번호로 바꾸고자. 직원은 고객 정보 관리 화면을 열어 확인했고 예전 가족 동의로 연결해둔 결제 알림 번호를 여사 휴대폰으로 되돌려 두었지요. 작은 정리였지만 여사에겐 체면을 지키는 큰 정비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집안 가족 식사가 잡힌 날, 장소는 회사 근처 한식당이었고 예약 문자는 오후 5시 30분으로 찍혀 있었죠. 여사는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 2테이블을 확인했고 직원에게 여긴 어른들이 저긴 애들이 앉고자 라고 조용히 부탁했어요. 이런 사소한 자리 배치조차 요즘은 며느리가 휙 정해버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을 못 가 불씨는 또 붙었죠. 가족 단톡방에 지영이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번 달 경조사비 너무 과해요. 시댁 쪽 조의금은 건당 3만 원 상한으로 조정할게요. 앞으로 현금 지출은 영수증 사진 올려주세요. 말끝이 뾰족했어요. 단톡방에 찍힌 이모티콘 하나 없는 문장이 오히려 더 차갑게 박히더라고요. 정순 여사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답장을 적었다지요. 조이는 마음이 먼저다. 상한을 정해버리면 내 마음이 거기에 갇힐 수밖에 없지 않겠니? 곧바로 지영이 답했죠. 시스템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앞으로는 제가 정리할게요. 그날 밤 여사는 방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남편 살아생전에 쓰던 천주머니가 그대로 있었고 노란 5만 원권이 몇 줄로 눌려 있었지요. 며느리 카드 승인 기다리느라 마음 졸일 일은 없고자 스스로 중얼거렸고 고무줄을 하나 더 감아두었어요. 남들이 보면 옛 방식이라고 코웃음 치겠지만 여사에겐 급할 때 꺼내 쓰는 체면의 예비군 같았거든요. 주말 사촌 조문이 잡혔습니다. 빈소 안내판 앞에서 지영이 서류 봉투를 들고 여사의 팔을 붙잡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말한 상한선 기억하시죠? 3만 원만 내세요. 쓸데없이 많이 내서 비교당하면 곤란해요.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고 조문객 줄을 따라 들어갔지요. 분향을 마친 뒤 접수대에서 여사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고 해요.
마음이 크니 조이도 무겁고자 봉투엔 10만 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고 접수하는 분이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죠. 옆에서 지영의 표정이 딱딱해졌어요. 어머니, 제가 뭐라 했죠. 규칙을 세우면 지켜야죠. 여사가 조용히 답했어요. 내 규칙이 우리 집안의 예법을 다 덮진 못하더라고.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지영은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지요. 어머니, 앞으로 경조사비는 제 계좌에서 일괄로 나갈 거예요. 현금은 혼선만 생겨요. 혹시 꼭 현금 내고 싶으시면 저한테 먼저 승인 받으세요. 그 말에 여사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고 위십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체면을 승인이라는 말 아래 두라는 요구였으니까요. 며칠 뒤 손주 민준이 어린이집 재롱잔치가 있던 날, 알림장에는 부모님 한 분씩 교실 입장, 가족은 체육관 대기라고 적혀 있었고 시간표가 분 단위로 촘촘했죠. 오전 10시 5분 개회, 10시 18분 초록반 무지개 율동, 10시 40분 사진 촬영식으로요. 아침에 지영이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어머니는 체육관에서 기다리세요. 교실은 복잡하고 자리도 없어요. 여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교실 출입문 앞까지 걸어갔지요. 아이들의 웃음이 복도에 흘렀고 민준이 이름표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여사의 마음이 물처럼 녹더라고요. 바로 그때 지영이 급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오시면 선생님들 일만 늘어나요. 민준이가 공연하다가 어머니 보고 울기도 해요. 여사는 창틈으로 아이들을 흘끔 보다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럼 체육관에서 기다리고자. 그 말끝이 작게 꺾였고 혼잣말 같기도 했지요. 점심 무렵 회사 근처에서 민수와 따로 만나는 자리가 잡혔어요. 여사는 된장찌개와 제육정식을 시켜놓고 아들을 기다렸지요. 민수가 도착해 넥타이를 느슨히 풀며 웃었어요. 엄마, 오랜만이죠. 요즘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여사는 물잔을 밀어주며 담담히 물었어요. 지영이가 조문 상한을 정했다더라. 내 생각은 어떠냐? 민수는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다 애매하게 답했죠. 요즘 경조사 많아서 지영이도 부담이 커요.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겠죠. 여사가 웃음을 한번 비벼 꺼냈고 눈빛을 낮췄어요. 효율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을 가볍게 만들기도 하더라고. 내 체면이 가벼워지는 건 나는 못 보겠고자. 민수는 그제야 시선을 들더니 엄마, 회사 일도 빡센데 집안 일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여사의 가슴 깊은 곳에 서늘이 박혔고 식당 천장 선풍기의 윙 소리만 길게 돌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여사는 영수증을 챙겼어요. 합계 22,000원, 카드 뒷면엔 본인 서명이 또렷했고 포스기에서 개인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등록 여부 문구가 잠깐 떴죠. 여사는 가만히 영수증을 접어 지갑에 넣었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민수야, 네가 찍소리 못하는 건 내 성정이라 이해하고자. 하지만 어른의 자리마저 내주면 그 다음은 집안 법도가 무너지고자. 그 주 금요일 지영이 운영한다는 엄마들 모임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단톡방에 누군가가 익명 설문 링크를 올렸고 가계부 공유 범위, 시댁 경조사 표준 같은 항목들이 줄줄이었죠.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여사가 알던 이름들이 상한제 찬성 옆으로 줄줄이 자리 잡았어요. 지영이 캡처를 올리며 말했지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해요. 우리 집만 바뀌면 정리돼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여사는
벼랑 끝 외줄 위에 혼자 서 있는 마음이었대요. 우리 집만이라는 단어가 마치 어머니만이라는 말로 바뀌어 들리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넣었죠. 예약 문자는 15분 단위 타임슬롯과 함께 도착했고 초진 상담료 1만 원, 신탁 증여 상속 구조 자문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사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확정을 눌렀지요. 돈과 권력은 무턱대고 흔드는 게 아니라 법과 절차 위에 올려야 제대로 힘이 된다 여겼으니까요. 상담 전날 밤 여사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여보, 나 오래 참았고 오래 물러섰지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어른이 투명해지는 순간 집이 가벼워지더라고. 나는 우리 집이 바람에 날리는 종이처럼 흔들리는 꼴은 못 보겠고자 유리 액자 속 남편의 미소가 조용히 반짝였고 방 안 공기는 한층 정갈해졌어요. 여사는 봉투 2개를 준비했지요. 하나에는 상담료와 주차권 비용으로 쓸 현금을, 다른 하나에는 인감도장과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넣어두었어요. 어제 뗀 서류들이 봉투 속에서 딱 소리가 나며 서로 맞붙었고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토요일 아침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점심에 지영이랑 같이 갈게요.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여사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죠. 점심은 어려워. 약속이 있어서. 다만 저녁에 들르거라. 어른이 집에 있으니 문자를 보내고 난 뒤 여사는 현관에 놓인 구두를 닦았어요. 검은 가죽에 손수건으로 윤을 내며 숨을 고르더니 구두를 신어 보았지요. 그 발끝이 오늘만큼은 또렷하게 방향을 알고 있다는 듯 단단하게 뻗어 있었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마저 또렷했어요. 문틈에서 스며든 아침빛이 하얗게 번졌고 여사는 그 빛을 가르며 한 발 또 한 발 내디뎠지요. 서류봉투 모서리가 손바닥에 남긴 얇은 자국을 쓰다듬으며 정순 여사는 단단히 닫힌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죠. 그녀의 발걸음은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번화가 빌딩의 11층에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진한 커피 향이 흘렀고 창가에는 두툼한 법률 서적이 줄지어 꽂혀 있었죠. 접수 직원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정순 여사님 맞으시죠? 오늘 상담 예약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부분 상담 원하시나요? 정순 여사는 담담하게 봉투를 내밀었지요. 그 안에는 인감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있었어요. 며느리가 생활비며 경조사비까지 관리한다 합니다. 내가 가진 돈과 재산을 내 뜻대로 지키고자 상담을 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재산 관리 문제로 분쟁이 잦습니다. 여사님처럼 미리 대비해 두시면 훨씬 안전하지요. 상속, 증여, 신탁 중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순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어요. 다만 내 의사만큼은 확실히 지키고자 합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절차와 비용을 설명해 주었죠. 상담료 영수증에는 정확히 1만 원이 찍혀 있었고 여사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건넸습니다. 사소한 금액이었지만 자신의 선택이 문서와 도장으로 남는다는 사실에 묘한 힘이 느껴졌다고 해요. 사무실을 나선 뒤 여사는 오래된 연락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 생전에 함께 활동하던 사회단체 회장이었고 지금도 업계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지요.
아이고, 여사님, 이렇게 전화 주시다니 반갑습니다. 상대는 오랜만에 연락에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그날 저녁 단체 모임에 나갔습니다. 넓은 호텔 연회장에는 각계각층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여사는 오랜만에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등장했죠. 사람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둘러싸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사님, 건강해 보이십니다. 역시 기품이 그대로시네요. 정순 여사는 겸손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계산이 분주했어요. 지영이 모임에서 함부로 입방가를 찍고 다니는 것도 이제부턴 쉽지 않을 거다. 그날 밤 모임에서 몇몇 핵심 인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명함을 교환했죠. 누군가는 조만간 사업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사의 이름 석자가 여전히 무게가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 그녀는 내심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늘 다니던 엄마들 사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열리는 자리였는데 평소 같으면 그녀가 중심에 서서 큰 소리로 의견을 주고받곤 했어요. 우리 애는 이번에 영어 유치원 등록했거든요. 비용이 좀 세지만 미래를 위해선 아깝지 않죠. 지영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주위 반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웃음을 애써 짓더니 금세 화제를 돌려버리더군요. 심지어 친하다고 생각했던 지인도 핸드폰을 확인한다며 자리를 피했죠. 지영은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차갑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그러나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순 여사가 그 모임의 주축 인사에게 은근히 말을 흘려두었다는 것을. 며느리가 아직 젊어서인지 앞뒤 재지 않고 너무 나선다더군요. 집안 어른들 체면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말 한마디가 모임의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어요. 며칠 뒤 지영이 추진하던 투자 건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은행 대출도 이유 없이 보류되었거든요. 창구 직원은 그저 본점 심사에서 걸렸다는 말만 반복했죠. 답답해진 지영이 고개를 돌렸을 때 바로 옆 좌석에 앉아있던 정순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묘한 기시감이 감돌았지요.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지영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정순 여사는 담담하게 대꾸했어요. 나도 볼 일 있어서 왔다. 그런데 네가 힘든 일 있는 것 같구나. 지영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힘은 설명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집에서 지영은 민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피하는 것 같아. 은행 일도 꼬이고 투자도 막히고 뭔가 뒤에서 조정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만 내쉬었어요. 여보, 요즘 다들 힘들잖아. 괜히 의심하지 말고 좀 넘어가자. 민수의 무심한 태도에 지영은 더 답답해졌지만 더 캐묻진 못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은 쓰라고 있는 거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영, 네가 아무리 날 깔보더라도 결국 이 집의 중심은 나라는 걸 알게 되겠지. 불 꺼진 방에서 남편 사진을 내려놓은 그 밤 이후로 정순 여사는 속도를 조금 더 올렸죠.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는데도 공기는 슬그머니 달라지더라고요. 월요일 오전 지영의 휴대폰에 은행 알림 문자가 도착했어요. 주택담보대출 사전심사 보완 요청, 재직증명서 원본, 최근 급여이체 내역 추가 제출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건부 승인이라던 건이었는데 갑자기 보완 서류가 늘었지요. 지영은 담당 대출 창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엔 말하지 않던 서류잖아요. 왜 바뀌었죠? 직원은 매뉴얼을 읊조리듯 답했어요. 본점 리스크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최근 고액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 DSR이 높게 나와서요. 고액 사용이라는 단어가 뜨끔했죠. 시댁 경조사비를 조일수록 자신의 소비에 관대해졌던 흔적이 카드 명세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지영은 거래처와 미팅을 잡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 담당과 납품 계약을 조율하던 자리였는데 담당 과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사모님, 내부 검토에서 일단 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투자사 쪽 컨펌을 받아야 해서요. 지난주엔 긍정적이었잖아요. 시장 상황이 급변해서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더군요. 다만 지영의 촉은 말했다지요. 누군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그날 저녁 엄마들 사교방에도 기류 변화가 감지됐어요. 모임 운영진이 공지한 새 규칙에는 후원사 추천은 운영진 사전 승인 문구가 추가돼 있었고 지영이 추진하던 업체 연결은 자연스럽게 막혔지요. 운영진 중 한 사람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조심해야 해요. 어른들 보기도 있고 괜히 말 나와봐야 누가 손해겠어요. 그 어른들이 누구인지 지영은 굳이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를 꽉 물었지요. 화요일 저녁 민수의 회사 구내식당. 민수 앞에 놓인 오늘의 메뉴는 삼치구이였고 식판엔 레몬 한 조각이 얹혀 있었죠. 팀장이 가볍게 말을 건넸어요. 민수 씨, 이번 임원 라운드 테이블에 어머님도 초대되셨더군요. 사회공헌 자문으로 유명하시던데. 민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네, 지역재단 쪽에서 네트워크가 단단하시다면서요. 다음 분기 CSR 파트너 매칭에 큰 도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집에서는 조용히 지내시던 어머니가 회사 바깥 원탁에선 이미 이름값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움직이면 판이 움직인다는 말을 그제야 실감했대요. 퇴근 후 민수는 주차장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회사 행사에 초대받으셨다면서요? 응, 예전에 같이 일하던 분이 연결해 주었다더군요. 내 회사가 지역 청소년 장학 사업을 키우려 한다지? 맞아요. 근데 엄마, 괜히 지영이랑 더 부딪히면 안 돼요. 나는 누구와 부딪힐 생각이 없고자 다만 집안 어른 자리만 지키고자 어머니의 어조가 매끄럽게 단단했죠. 그 말투 앞에서 민수는 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수요일 어린이집에서 온 가정통신문이 식탁 위에 펼쳐졌어요. 제목은 가족 참여 수업 안내,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보호자 대표 2명 발표였죠. 지영은 당연히 자신이 나설 요량이었고 단톡방에 먼저 글을 올렸습니다. 발표 주제 제가 잡을게요. 효율적 가계관리, 영수증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요. 잠시 후 담임 선생님이 정중히 회신했죠. 학부모 대표 발표자는 지난번에 미리 정해졌습니다. 김정순 어머님께서 세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일상 주제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로 했어요. 지영은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김정순 어머님이라는 호칭은 분명 시어머니를 뜻했고 발표 주제가 더없이 부드러우면서도 자신이 내세우던 관리 담론을 순식간에 포근한 이야기로 덮어버릴 만큼 넉넉했지요. 밤, 지영은 민수에게 쏟아냈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회사도 유치원도 모임도 다 나를 한 발 뒤로 미는 기분이야. 민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난처하게 웃었죠. 여보, 엄마가 원칙을 세우는 건 알겠는데 누굴 밀어내려고 그러는 건 아닐 거야. 그럼 이건 뭐야? 내가 한 말이 다 무례가 되고 엄마 말은 품격이 되고 나만 나쁜 사람 같잖아. 말끝이 떨렸고
지영의 눈동자에 초조가 번졌어요. 목요일 오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문이 붙었어요. 이달 공동체 프로그램 어르신과 손주가 함께 만드는 텃밭 선착순 10가구 신청자 명단 맨 위에 김정순 이름이 찍혀 있었고 연락처 옆에는 민준이 반 이름이 함께 기재돼 있었죠. 게시판 앞에 서 있던 경비 아저씨가 여사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손이 야무지니 텃밭 잘 되겠어요. 손주도 좋아할 거고요. 지영은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자신이 시스템으로 만들려 한 영향력은 어머니의 사람에 닿는 손길 앞에서 얼마나 허약한지 고집처럼 세웠던 말들이 하루아침에 메마른 규정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날 오후 지영은 마지막으로 믿었던 카드를 꺼냈어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거죠. 엄마, 나 요즘 좀 이상해. 자꾸 내가 밀려나. 시댁 쪽에서 누가 뒤에서 당기고 미는 느낌이야. 수화기 넘어 친정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네, 시어머니. 옛날부터 사람 모으는 재주가 남다르시대. 네가 말로 되는 상대가 아닐 수도 있어. 말은 짧게 손은 길게 쓰거라. 지영은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 조언이 바로 지금 자신의 결핍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금요일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가 현관에서 넥타이를 벗으며 말했죠. 오늘 회식 때 엄마 얘기 많이 나왔어. 다들 품이 넓다고 하더라. 지영은 웃음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좋아? 회사에서 체면이 서서 좋아?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나를 세워주는 면이 있으니까. 그럼 나도 이 집 식구야. 민수는 그제야 아내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네가 엄마에게 했던 말들 조금만 다르게 해보면 안 될까? 규칙 대신 부탁으로 관리 대신 배려로 그 한마디가 지영을 벽 쪽으로 몰아붙였죠.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이 언어의 모서리에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밤 지영은 책상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가게 공유 시스템이라 적힌 표지에 손이 머뭇거렸지요. 페이지를 넘기자 영수증 사진 붙이는 방식, 상한액 기준표, 경조사 매뉴얼이 촘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줄과 표 사이에 사람 얼굴은 한 장도 없더라고요. 그 사실이 가슴을 탁 치더군요. 주말 아침 엘리베이터 거울 앞 정순 여사는 얇은 스카프를 매만지며 반사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죠. 거울 속에선 분명히 나이가 보였지만 동시에 오래 굳힌 중심도 보였어요. 위층에서 타고 내리는 이웃들이 어르신 발표 기대할게요 하고 인사했고 여사는 미소로 화답했지요. 현관문을 열며 여사는 마음속으로 고요히 말했다더군요. 지영아, 내 싸움은 네가 아닌 법도와 체면과 품위 와자. 권력은 손에 쥐면 무겁고 내놓으면 가벼웠지. 난 무겁게 쥐고 가장 가벼운 얼굴로 쓰고자. 바로 그때 부엌에서 지영의 작은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영수증 대신 사람을 붙여야 하는 건가? 여사는 한 걸음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었죠.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결국 장면을 바꾸더라고요. 새벽 마켓에서 사온 상추, 모종, 인맥 위로 물줄기가 스며들던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죠.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밑바닥에선 미세한 긴장이 돌고 있었어요. 월요일 오전 민수는 회사 이사회 보고 준비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프로젝터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매출 그래프가 또렷하게 떠 있었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설명을 들었어요.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예상 대비 15% 상회했습니다.
핵심 원인은 비용 구조 최적화 덕분이었죠. 회의가 끝나자 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민수 상무, 어머님 덕이 크다면서요. 지역 장학사업 후원자 명단에 어머님 이름이 올라가 있던데 회사 이미지에 큰 힘이 됩니다. 민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회사에서 자신이 세워지는 자리에 어머니의 이름이 곁들여지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거실 한켠에서 지영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엑셀 시트가 열려 있었고 지출 내역이 줄줄이 정리돼 있었지요. 민수 씨, 이번 달 카드값이 평소보다 100만 원 더 나왔어요. 제가 다 막아야 돼요. 어머니가 또 경조사비 마음대로 내셨더라고요. 민수는 타일을 느슨히 풀며 답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도 그럴 사정이 있지 않을까. 네가 너무 딱딱하게 규칙만 세우니까. 말을 잇자 지영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규칙이 없으니까 가게가 흔들리는 거예요. 민수 씨는 회사에선 그렇게 꼼꼼하면서 집에선 왜 어머니한테 찍소리도 못해요.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회사에서는 존경받는 상무지만 집에선 늘 양쪽 눈치를 보며 무기력하게 서 있는 자신. 그 괴리가 한순간에 드러난 것 같았죠. 며칠 뒤 민수는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된장찌개와 고등어 조림이 차려져 있었는데 어머니는 차분하게 숟가락을 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네가 힘든 거 안다. 하지만 네가 남편이자 아버지라면 집안에서 기둥이 돼야지. 네가 찍소리 못하면 집이 흔들려.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싸우고 보고하고 책임지고 집에선 그냥 쉬고 싶어요. 그런데 지영이랑 엄마 사이에 끼면 숨이 막혀요. 정순 여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쉬고 싶은 내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집은 네가 지켜야 할 터전이다. 나도 내 방식대로 며느리 다잡고자 하지만 결국 남편인 네가 서야 한다. 그 말은 민수의 귀에 무겁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지영은 노트북 앞에서 졸고 있었죠. 책상 위엔 생활비 관리표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그만해. 숫자만으론 집이 지켜지지 않아. 그 한마디가 지영의 잠든 얼굴 위에 낮게 내려앉았지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회사에선 내가 기둥인데 왜 집에선 그림자가 되는 걸까? 엘리베이터 거울 속 그의 얼굴은 양쪽 어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는 듯 지쳐 있더라고요. 저녁 어머니 집에 들른 민수는 사진 액자 옆에 놓인 작은 수첩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빽빽한 글씨로 인맥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농협은행 본부장, 한빛문화재단 이사 같은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죠. 민수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결국은 엄마가 다 움직이고 있군요. 정순 여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는 오래 살아온 연륜으로 지켜내고자 한다. 너는 젊은 힘으로 서야 한다. 우리 둘 다 해야 집이 선다. 민수는 그 말에 깊은 숨을 내쉬었고 방 안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늦은 밤 현관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민수의 그림자가 흔들리던 그 다음 주 결국 집안의 긴장이 폭발했죠.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잡채가 놓였는데 평소와 다르지 않은 메뉴였어요.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정순 여사는 일부러 침묵을 지켰고 지영은 끝내 말을 참지 못했죠. 어머니, 또 잡채를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기름기 있는 음식 잘 못 먹는다고요. 정순 여사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잡채가 집안 잔치상에 빠진 적은 없었다. 애가 안 먹으면 다른 걸 먹으면 되지 않겠니? 지영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나를 세웠습니다. 전통이고 뭐고 지금은 건강이 우선이에요. 어머니께서 고집을 부리시면 결국 제가 치워야 하잖아요.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중재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정순 여사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지영아, 네가 아무리 내 아내라 해도 집안 어른을 함부로 무시하진 말아야지. 지영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체면만 지키려 하고 현실은 저한테 다 떠넘기잖아요. 생활비, 교육비, 관리비, 제가 없으면 이 집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그 순간 정순 여사의 얼굴에 피가 확 올랐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축복인 줄만 알았더니 이제 와서 네가 이 집을 지탱한다는 거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민수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방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강단 있고 냉철한 내가 왜 집에서는 이렇게 무력한가. 아내와 어머니가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맞붙는 순간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민수 씨,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데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어요? 민수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어머니를 너무 몰아붙였잖아. 나도 난처했어. 난처? 그럼 난 뭐예요? 이 집에 들어와서 허리 휘도록 살림 돌리고 돈 계산 다 하고 욕먹는 건 다 나잖아요.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답할 말이 없었지요. 며칠 뒤 손주 민준이의 어린이집 발표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발표 순서표에는 김정순 어머님, 세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고 지영의 이름은 없었죠. 지영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완전히 밀어내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이집까지요. 이건 전쟁이에요.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전쟁 같은 말은 하지 말자. 아이 앞에서만이라도 하지만 그날 저녁 결국 두 여인은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발표회 전날 가족 식탁, 지영이 먼저 운을 뗐습니다. 어머니, 내일 발표는 제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육비도 생활비도 제가 다 관리하는데. 정순 여사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죠. 발표는 이미 정해졌다. 나는 내 손주와 내 세대를 잇는 얘기를 할 거다. 네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아이들이 기억할 건 따뜻한 말이지 장부 숫자가 아니야. 지영의 눈이 불타올랐습니다. 따뜻한 말이 밥을 먹여주나요? 제가 아니었으면 이 집은 벌써 흔들렸어요. 정순 여사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응수했습니다. 흔들린 건 네가 집안을 장부로만 재단했기 때문이다. 사람 사는 집은 숫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만 좀 해요. 두 분 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두 여인은 처음으로 잠시 말문이 막혔죠. 거실에 앉아 손바닥을 내려다보던 민수의 눈빛이 흐려진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겉으론 일상이 흘러가듯 보였지만 속은 이미 금이 가버린 유리처럼 아슬아슬했죠. 발표회 당일 아침
어린이집 강당은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부모 손을 잡고 웃음소리를 쏟아냈죠. 무대 앞에는 작은 단상이 놓여 있었고 사회자는 명단을 들고 순서를 확인하느라 분주했어요. 순서가 다가오자 정순 여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복 차림의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지요.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얼굴만큼 아이들도 자라더군요. 저는 손주와 함께 밭에서 흙을 만지며 작은 씨앗이 자라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건 숫자가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아이를 키운다는 사실이었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교사들도 미소를 지었고 아이들조차 고개를 기울이며 귀 기울였어요. 뒤쪽에 앉아있던 지영은 차갑게 식어버린 얼굴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늘 주장하던 체계와 관리는 차갑게 밀려나고 어머니의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뒤 담임 교사가 정순 여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덕분에 학부모님들도 많이 공감하셨습니다. 다음에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영은 옆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며칠 후 지영의 사회 모임 자리, 호텔 라운지의 원탁 테이블에는 늘 함께하던 엄마들이 앉아 있었지만 공기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더 이상 지영이 아니었어요. 요즘 김 여사님 사회공헌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신다면서요? 맞아요. 지역 신문에도 기사 났다던데요. 사람들의 화제는 모두 정순 여사에게 향해 있었죠. 지영이 억지로 웃으며 끼어들려 했지만 대화는 금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건 자신이 더 이상 이 모임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영은 휴대폰을 꼭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왜 다들 나를 밀어내는 거지? 그날 밤 지영은 장부를 펴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카드값, 교육비, 생활비,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머릿속은 더 어지러워졌지요. 시스템으로 세운 성이 하나둘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니 그동안 자신감으로 빛나던 얼굴은 어디 가고 지친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눈가의 잔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요. 그 순간 지영의 손에서 계산기가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어요. 민수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죠. 여보, 괜찮아? 지영은 대답 대신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정순 여사가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여사를 맞았죠. 어머님, 이번에 신탁 상품 가입해 두시면 상속세 혜택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순 여사는 서류에 차분히 서명하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힘이다. 하지만 나는 이 힘을 집안을 지키는 데 쓰고자 한다.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지영이 추진하던 투자 프로젝트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계약서 초안까지 오갔던 일이었는데 상대 측이 돌연발을 뺐거든요. 이유를 묻자 내부 사정이라는 모호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던 지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한동안 벽에 기대 서 있어야 했습니다.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이 뺨을 스쳤고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 실감했죠. 그날 밤 민수는 거실에서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다가와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민수 씨, 나 무너지는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어머니 앞에선 안 돼. 민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아, 이제는 우리도 방법을 바꿔야 해. 어머니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같이 가야 해.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으로 버텨오던 그녀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밤하늘 창밖으로 내리던 빗줄기가 점점 잦아들던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한결 무거웠습니다. 지영은 무너진 마음을 추슬러 보려 했지만 고개를 들면 어디서든 정순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죠.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하루하루 몸이 갈라지는 듯했어요. 며칠 뒤 민수는 두 사람을 따로 불렀습니다. 장소는 동네 작은 한정식 집이었죠. 낮은 조명과 조용한 분위기가 갈등으로 지친 세 사람에게 어울렸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차가 놓였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영아, 우리 셋 오늘은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대로 가면 다 같이 무너져요. 정순 여사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나는 집안의 체면을 지키고자 한 것뿐이다. 며느리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건 참을 수 없었지. 지영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도 무시당하는 게 싫었어요. 모든 걸 혼자 떠하는 것 같아서 제 목소리를 내고 싶었죠. 그런데 점점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순간 민수는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엄마, 아내, 두 분 다 저한테 가장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왜 서로를 적으로만 보세요. 집은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쉬어야 할 곳이잖아요. 그 말에 정순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영의 어깨도 내려앉았고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던 중 정순 여사가 불쑥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따로 모아둔 생활비다. 내 장부에 얹을 필요 없다. 하지만 내가 며느리를 믿고자 한다. 네가 집안 살림을 맡는 게 불안했는데 이제는 나도 손을 놓아야겠지. 지영은 놀란 눈빛으로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제 방식이 옳다고만 생각했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네요. 정순 여사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가진 건 돈과 인맥이지만 네가 가진 건 젊음과 열정이지. 둘을 합치면 더 큰 집이 되겠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두 여인을 사이에 두고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는데 이번엔 겹쳐져 하나로 이어지더군요. 민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회사에서만 기둥이 아니라 집에서도 기둥이 되겠다. 엄마와 아내를 지키는 건 결국 내 몫이다. 며칠 후 어린이집 텃밭 활동날, 정순 여사와 지영이 함께 장갑을 끼고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옆에서 흙을 파헤치며 깔깔 웃었죠. 지영이 잠시 멈춰 서서 정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요. 아이가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정순 여사는 미소 지으며 흙을 고르다 말했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안 한다. 정성으로 돌보면 그대로 싹을 틔우고 게으르면 그대로 말라 죽더라고. 그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싸움도 눈물도 아닌 가족의 얼굴이 담겨 있었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순 여사는 손주 민준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가 원하는 건 체면도 권력도 아니었다.